가끔 그런 날 있죠. 아무 일도 크게 잘못된 게 없는데 괜히 마음이 눌리고 나한테만 유독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요.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말이 어쩐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단단해지려면 더 버텨야 하나? 더 참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들죠. 그러다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났어요. 손임찬 작가의 나는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기로 했다. 그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어요. 단단해지려면 먼저 따뜻해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딱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제가 그때 받았던 따뜻함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채널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누군가 나처럼 지친 마음을 안고 있다면 저 혼자만의 회복이 아니라 함께하는 회복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하루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요. 가족도, 친구도, 직장 동료도, 심지어는 스쳐가는 사람들까지요. 그런데 정작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가장 뒤로 밀리죠. 왜 그럴까요? 저는 어느 순간 알았어요. 나를 이해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요. 남의 마음은 거리라도 있지만 내 마음은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할까? 왜 나는 늘 마음이 쉽게 상처받을까? 그래서 스스로를 탓했죠.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해받지 못해서 그런 거였다는 걸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먼저 안아줄 내면의 따뜻한 힘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는 평생 타인을 위로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나에게는 그 보호자를 거의 만들어주지 못한 거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동료, 누군가의 딸, 그 역할에 맞추느라 제 마음 뒤편은 늘 비워두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나는 요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있지? 그 질문이 참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늘은 좀 힘들었겠다. 이런 말을 해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는 왜 그렇게 나에게만 인색했을까? 다른 사람의 슬픔에는 금세 마음이 가는데 정작 내 슬픔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쳤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는 나부터 돌보라는 말보다 참아라, 버텨라,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런 말이 더 익숙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작은 신호들조차 별것 아닌 것으로 넘겨버리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나를 모르는 것 같은 순간일수록 내 마음은 더 크게 소리치더라고요. 나 좀 알아봐줘. 나도 힘들었어. 나도 괜찮다는 말 듣고 싶어. 여러분도 혹시 요즘 내 마음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살고 있진 않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안의 작은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도 조금은 이해받고 싶다고. 그걸 내가 들어주는 순간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대단한 방식도 필요 없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나를 조금만 더 이해해주는 것, 그걸로도 충분해요. 나이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내가 나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을까. 남들한테는 한 번씩 봐주는 여유가 있었는데, 정작 내게는 그 여유를 거의 준 적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왜 이것밖에 못했지? 이런 말만 떠올랐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남이 나에게 같은 말을 했다면 금세 상처받고 며칠이나 마음에 남을 텐데 스스로 그런 말을 할 때는 그게 상처인 줄도 모르고 계속 했던 거예요. 어떤 심리 상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평생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말을 건넨다고요. 그 말 들으니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그 많은 말들 중에 과연 나를 살리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왜 이 정도도 못해? 또 실패했네. 이런 말밖에 안 해준 적. 돌이켜보면 그게 우리를 가장 먼저 지치게 했던 것 같아요.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이 날 지치게 하는 순간이 더 많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 본 문장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나를 위로하는 말은 내가 가장 먼저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조금 울컥했어요. 그 문장이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낸 제 마음 한 구석을 콕 눌러준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아주 작은 말부터 바꿔봤어요. 오늘 많이 애썼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말을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갑자기 낯설고 딱히 큰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며칠 지나고 나니 마음이 조금 말랑해졌어요. 누가 대신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달라지니 내 하루 전체의 색이 바뀌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길 기다리느라 가장 가까운 위로의 손길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 손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의 위로는 운 좋으면 도착하고 안 오면 그냥 지나가지만 내가 나에게 건네는 위로는 원하면 언제든 바로 줄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음속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말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조금 버거웠어. 나도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의 무게가 천천히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한 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작은 금이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금이 난 걸 정말 오랫동안 모른 척하고 살아왔죠. 저도 그랬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 정도 힘들지.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겠지. 이런 말로 제 감정을 눌러두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조용한 무시가 내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몸이 조금 아프면 바로 약을 챙겨 먹는데 마음이 아플 땐 그저 버티기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요. 어떤 상담 선생님은 마음도 몸처럼 초기 신호가 있다고 하셨어요. 기운이 자꾸 빠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늘고 아무 의욕이 없고
괜히 눈물이 났다가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지는 그런 날들. 사실 그게 마음이 보내는 나 좀 봐줘라는 작은 신호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익숙한 방식이었으니까요. 특히 우리 또래는 어릴 때부터 늘 이런 말 들었잖아요. 버텨라. 강해야 한다. 남들 힘든데 너만 예민하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마음의 신호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두꺼운 벽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마음이 아프다는 걸 제일 나중에야 인정하게 될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나니까 그동안 무시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 나오더라고요. 서운했던 순간들, 억울했던 순간들, 혼자 견디느라 벽을 치고 버텼던 시간들, 나조차 이해하지 못해 더 외로웠던 마음들. 근데 신기하게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래, 나 그때 힘들었어. 그 말이 상처였어. 그 일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어쩌면 마음의 회복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신호를 이젠 무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사실을 조금 더 확실히 느꼈어요. 상처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상처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라.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말을 읽는 순간 마음 한편이 조금 젖었어요. 아, 나는 너무 오래 안 들은 척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마음의 신호를 느끼고 계세요? 혹시 계속 무시해오던 어떤 감정이 푹 하고 올라오는 순간이 있진 않나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그 신호를 조금만 들어줘도 돼요. 그 작은 인정 하나가 내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돌려놓는 첫 걸음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신호를 알아차린 다음부터 저는 한 가지를 조금씩 연습해 봤어요.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말은 쉬운데 막상 해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괜찮은 나, 잘하는 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나, 이 모습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보는 건 익숙하지도 않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쩐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알았어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받아들여지는 순간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그 말이 참 와닿았어요. 우리는 늘 변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필요한 건 내가 나를 받아주는 일이었다는 걸요. 예를 들어, 어떤 날은 괜히 모든 게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가 말만 걸어도 짜증이 나는 날 있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날이면 저를 자꾸 몰아붙였어요.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 나이에 이 정도도 감당 못해? 이런 말들로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날이 오면 이렇게 말해줘요. 아, 오늘은 내가 좀 힘든 날이구나.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걸 나에게 작은 자리 하나 내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너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모든 걸 감당하기 버거운 때도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해주는 것. 그게 나약한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폭이 넓어져요. 불안한 날도 서운한 날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도 이제는 다 제 인생의 일부처럼 느껴져요. 그걸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의 감정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감정을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도 억지로 판단하지 않게 되고 조금은 따뜻한 눈으로 보게 돼요. 손임찬 작가도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때로는 그냥 지금의 나를 인정해주는 일이었다고요. 그 말을 읽고 저는 한동안 책장을 조용히 닫고 그 문장을 오래 음미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세요? 내가 요즘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잠시만 그 자리를 내어주세요. 그 모습도 한때의 나일 뿐이고 언젠가는 지나가요. 받아들일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더라고요.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마음이 뒤처져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왠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자꾸 조급해하고 억지로 기운을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어요. 조급함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요. 오히려 나를 더 굳게 만들어 사소한 말에도 쉽게 부서지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 작은 친절을 건네보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너무 무리하지 말자. 잠들기 전에 오늘은 이것만 해도 충분했다. 거울 앞에서 괜찮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더라고요. 어떤 상담가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때문에 살아낼 힘이 생긴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누군가가 꼭 다른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내가 나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가장 가깝고 가장 오래가는 위로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로해줬나요? 가족도,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하지만 정작 내가 나에게 위로를 건넨 날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나이 들어보니 사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건 억지로 강해져서가 아니라 나에게 친절해질 수 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해야 삶도 단단해지고 사람도 부드러워지고 내 안의 상처도 고요히 아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충분히 견뎌온 나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기 시작해요. 참 잘 버텼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렇게요. 손임찬 작가가 남긴 문장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조금 더 따뜻해질 필요가 있다고요. 이 문장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게 돼요. 그 말이 그냥 사실처럼 느껴지거든요. 혹시 오늘 당신 마음이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다면 그럴수록 당신이 먼저 당신 편이 되어주세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당신을 기다려주고, 당신을 받아주고, 당신을 위로해줄 사람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어요. 그 작은 친절이 쌓이면 삶의 결이 달라져요. 나를 향한 말이 변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사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나에게 참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 순간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조용히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 괜히 참아 넘겼던 마음, 그냥 지나쳤던 작은 상처들. 그런 것들이 떠오른다면 그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나를 조금 더 바라봐 달라고 말하고 있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순간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우리가 제일 늦게 챙기는 존재가 늘 나였으니까요. 이제는 조금씩 나에게도 말 걸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고생 많았다. 나는 이렇게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들로요. 평소에 아무도 해주지 않던 말들을 이제는 내가 나에게 건네도 괜찮잖아요.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에서 와닿는 무언가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손임찬 작가의 책, 나는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기로 했다. 그 문장들을 여러 번 떠올렸어요. 그때 저에게 큰 위로를 줬듯이 오늘 이 이야기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숨구멍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 모두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에게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면 좋겠어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밤이 찾아오길 바래요.